네, 안녕하십니까. 치주재단 에피소드 문을 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의 조영단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항생제를 사용하는 치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치성 감염, 구강 질환은 이제 기회 감염이고요. 항상 호시탐탐 우리 입안에서는 구강 세균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호기성, 혐기성 이 세균에 의한 혼합 감염입니다. 한 종류의 이 세균으로 인해서 뭔가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치성 감염은 기회 감염이고요. 호기성, 혐기성, 그 이외의 모든 것, 자, 이 세균에 의한 혼합 감염이다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감염의 치료 원칙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은요, 감염에 의한 산물들, 농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절개와 배농, 괴사 조직의 제거가 먼저죠. 자, 이런 환자분들이 오세요, 그죠? 이제 보통 날씨가 변화가 있으면 이런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특히나 춥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날씨가 덥다가 추워지거나 이런 환경 변화가 있으면은 뭔가 이제 환경에 의해서 세균총이 변하는 건지 우리 몸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의 심증으로는 날씨가 변하면은 이렇게 부어서 치주과로 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어서 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1차적으로는요, 이 안에 이렇게 농이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어 있겠죠. 스웰링이 생기는데 이런 농을 배농을 하고 이 안에는 괴사된 조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괴사된 조직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자, 2차적으로는요, 이 감염을 만들게 한 원인을 제거를 하는 거죠. 자, 이 치아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수복을 했고요. 자, 수복을 했으면 이 틈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서 치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를 보니까 벌써 이 펄케이션 부분이 간당간당하죠. 아마 잇몸을 열어보면 이 펄케이션 부분에 뼈는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안에 치석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수복물을 타고 세균이 들어갔거나 이 모든 원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차적으로는 감염을 만든 이 원인을 제거를 하는 거죠. 괴사된 치수 또는 깊은 치준항 제거 등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항생제 처방의 적응증을 보면은요, 자, 경계가 불분명하고 붓기가 확산되고 아픈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환자분이 오시면은요, 자, 스웰링이 이제 어느 한 군데 딱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범위가 넓고요. 만져봤을 때 땡땡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자, 중등도 이상의 종창이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요. 어딘가 인시전을 넣어서 이제 퍼스를 제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퍼져 있는 경우는 어디에 인시전을 넣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보통 셀룰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항생제 처방해야 되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테믹하게 항생제를 처방을 하는 첫 번째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자, 경계가 불분명하고 붓기가 확산되고 아픈 경우, 그 다음에 염증이 심한 치아를 바로 발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항혈전제, 응고제를 드셔요. 이 부분을 발치를 하든 뭐를 하든 치료를 하고 나서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블리딩 컨트롤이 안 되거나, 자,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서 뭔가 이제 인베이시브한 치료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아물지 않는다라고 하면 치료 못하죠. 이뿐만 아니라 이 환자처럼 이제 페리코로나이티스로 인해서 이 부분이 많이 부으면은요, 입을 못 벌려요. 거의 벌리지도 못해요. 자, 이런 경우는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이 부분에 심각한 염증은 우선은 다운을 시키고 그 후에 치료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증이 심한 치아를 바로 발치할 수 없는 경우에 억지로 자, 여기에 감염의 원인이 된 걸 제거를 해야 돼 하면서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항생제 처방을 해주시고 이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에 원인이 되는 거를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막 간극 농양 또는 골수염 이런 환자분들이 있죠. 이 환자분을 보게 되면은요, 피부 누공, 피스출라가 이 코나
코나 눈 주위에 있는 경우에 캐나인 부분에 페리에피컬 부분에 뭔가 리전이 있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뭔가 캐나인 부분 또는 소구치 부분에 이상이 있는 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캐치를 하세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화장품 바를 때 거기를 누르면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은 그냥 화장품 바를 때 벅벅벅 바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자분들은 꼼꼼하게 바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눌렀을 때 계속 아픈데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는 보통은 상악 이제 캐나인부터 소구치까지의 치근당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되면은요. 자, 근막 간극 농양이 되면서 이제 점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지컬 큐렛이 뚫고 나올 정도로 구강 내에서부터 코로 뚫고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당연히 항생제 처방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는요, 이제 서울대 병원에 다니시는 이제 신체 저항성이 낮은 환자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 또는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은요, 이제 조그마한 이제 감염에도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항생제 처방을 해서 이 기회 감염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치주 질환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깊은 치주낭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루트 플래닝을 하거나 뭐 서지컬 큐렛을 하거나 퍼스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발치를 하고 깨끗하게 긁어내고 뭔가 이식제를 넣는다거나 이럴 때 항생제 사용합니다. 자, 수술하고는 당연히 우리 이 수술 부분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생제 처방을 하죠. 자, 여기 이 환자는요, 제가 이 27번 치아를 이제 호플리스로 인해서 안에 뼈가 많이 녹았어요. 페리에피컬 리전까지 있고 그래서 발치를 하고요. 안에 가능한 깨끗하게 싹싹싹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보통 이렇게 발치화가 파괴가 많이 된 경우에는 많이들 하시겠지만 발치화 보존술을 하잖아요. 그죠? 치주제 보존술을 하는데 자, 바로 골 이식제를 넣거나 할 때 우리 마음이 편치 않죠. 그죠?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이제 젤리같이 생긴 이런 거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주변에도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통 이제 치주 질환 치료하거나 수술 후에 사용을 하는 연고가 되겠습니다. 항생제 연고이고요. 저의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시지 않도록. 자, 수술은 잘하고 잘 했는데 이게 막 팅팅 붓는다거나 너무 아프다거나 감염이 돼서 농이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저도 마음이 안 좋지만 환자분들 정말 컴플레인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항생제 연고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차폐막을 덮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치주제 보존술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용을 하는 이러한 연고가 이제 미노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성분이 되겠습니다. 2세대 반합성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등등등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거의 뭐 50년, 거의 100년 가까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장점이 그람 양성, 그람 음성 모두를 다 커버를 해줍니다. 자, 모두를 다 커버를 해주는 항생제 아주 필요하죠, 그죠? 어느 하나 좁은 구역에만 커버를 해준다 라고 하면 우리가 루틴하게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딱 스페시픽하게 균 검사를 해서 딱 요거다 할 때는 그렇게 쓸 수가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균이 무엇 때문에 감염이 되는지 모를 때는 모든 가능한 브로드한 범위를 커버를 해주는 항생제 사용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테트라사이클린에서부터 점점 보완이 돼서 독시사이클린, 뭐 미노사이클린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노사이클린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를 임상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항생제 성분뿐만 아니라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이러한 기능도 있고요. 이제 세포를 이제 증식을 잘 시켜주는 이런 성분도 갖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당연히 재생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죠? 세포의 프로리퍼레이션, 증식까지 도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노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는 항생제의 성분뿐만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재생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항생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노클린,
미노큐어, 페리오클린 등등등 여러 가지 치과형 연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나이백 제품인 미노큐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노큐어의 장점은요, 요 앞에 이 시린지 부분 팁이 가늘어요. 이 치주 포켓 안에다가 깊숙이 넣어서 충분하게 도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용량도요, 0.25g, 0.5g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적응증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주 포켓 안에다가 치주 치료, 루트 플래닝, 뭐 서브 징지브럴 크레티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 안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요. 수술할 때 골 이식제에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저의 마음의 안정과 환자의 평안을 위해서 이 미노큐어 나이백에서 나오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신경치료. 자, 신경치료 후에 내부 신경관 멸균을 위한 항생제 처방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소화된 염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경관 소독, 세척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환자를 신경치료를 위해서 보정과로 의뢰를 해보면은요, 이 항생제를 처방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명확하게 의사분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자, 이렇게 치수염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에피컬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하는 이제 페리에피컬 리전이 잡히게 되면서 페리에피컬 앱세스가 생기고 페리에피컬 그래뉼로마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통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치아 바깥까지 뚫고 나와 있는 염증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들이 근관치료만으로 해소가 될 것이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요, 오스테오마이올레티스까지 발전을 하고요, 골수염뿐만 아니라 이게 더 확장이 되게 되면요, 얼굴 전체에 앱세스가 잡힌다거나 셀룰라이티스까지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환자분인데요, 제가 의뢰를 드렸어요. 신경치료 의뢰를 드렸는데 신경치료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 신경치료를 받는 도중에 하악 부분이 탱탱 붓게 된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레어업이죠.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 거 왼쪽이랑 비교하면은 보실 수 있죠. 자, 여기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쪽 괜찮죠, 그죠? 자, 근데 여기는 많이 부어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부으면은요, 환자 얼굴은 거의 비대칭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환자는 신경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신경치료 한번 받고 플레어업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항생제 처방을 했더라면 이까지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항생제 처방 없이 신경치료하고 다음 신경치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십시오 하는 그 동안에 플레어업이 생기는 겁니다. 자, 플레어업이 생겨서 배농이 어디론가 되면 괜찮은데 되지 않고 머물게 되면은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셀룰라이티스가 되는 거죠. 자, 셀룰라이티스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요, 입원하고 이제 정말 이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러는 동안에 환자의 락보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실 때도 뼈까지 뭔가 침범한 이러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 항생제를 좀 처방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생제 처방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는 심하지 않은 사랑니 주위 잇몸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많죠, 그죠?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 있다거나 이제 사선으로 올라온다거나, 자, 살짝 걸쳐 있을 때, 음식물이 끼거나 했을 때 잘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발치가 답이긴 한데 신경관에 가깝다거나 하면은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발치가 좀 어렵죠. 이 부분이 가라앉게 하기 위해선 항생제가 아니라 뭐 우리가 보통 처방을 하는 헥사메딘 가글이라던가 아니면 소염제, 엔세이드 같은 걸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항생제 처방하지 않는 경우가요, 드라이 소켓이라고 하는 건성 발치화죠. 발치하고 나서 이제 치유가 되려면 치유의 첫 번째는 뭡니까? 혈병이죠. 그죠? 블러드 클랏인데요. 블러드 클롯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키 팩터가 되는 이런 혈병이 탈락이 돼버리면은요, 치조골이 노출되면서 치조골염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세균에 의한 게 아니라 이제 치유의 첫 번째 단계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아니고요, 계속 가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염제를 처방을 한다거나
항생제나 이런 처방을 통해서 치료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 안 해도 됩니까? 처방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신경치료에 있어서는 처방을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리를 해서 보면은요. 자, 항생제 처방은 항생제는 환자의 신체 방어 기전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투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신체 방어 기전이 아주 약화된 환자, 자, 외과적인 처치로 치유가 되지 않는 감염, 너무 많이 이게 번져 있을 때는 항생제 처방을 통해서 다스려야 되겠죠. 자, 항생제는 상처 치유를 촉진하지는 않아요. 세균이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요, 창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고, 반드시 세균이 이 창상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거나 세균이 이 창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투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통증이나 염증 조절은 항생제가 아니죠. 소염 진통제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보통 엔세이드 또는 엔세이드에 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스테로이드 그 조합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